고맙습니다. 초응답자 감사합니다. 네, 조사판을 펴자마자 응답자, 네, 초응답자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합니다. 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길거리미터 시즌2 문재인 대 박근혜, 박근혜 문재인 지지율 조사를 위해서 나온 곳은 양천구고요. 양천구 목동역 5호선 3번 출구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동역 3번 출구 앞에서 길거리미터 시즌2. 자, 오늘 조사일은요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 7월 21일 길거리미터 시즌2 박근혜 대 문재인, 문재인 대 박근혜 지지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양천구에서의 길거리미터 조사는요 2019년 9월 23일 이곳 목동역 1번 출구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9월 23일이 어떤 날이냐, 역사적으로 그 정경심 부부의 집이 압수수색을 받던 날입니다. 2019년 9월 23일 목동역 1번 출구에서 길거리미터 문재인 잘한다 못한다로 조사했을 때 문재인의 지지율이 23.29%가 나왔던 양천구 목동입니다. 23.29%.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길거리미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해서 조사했을 때, 자, 문재인의 지지율 한 10번을 조사했을 때 문재인의 지지율이 18% 정도 나왔습니다. 18%. 자, 좀 다소 내려갔습니다. 최근에 뭐 돈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지지율이 다소 내려간 상황입니다. 잘한다 못한다 단독 조사를 했을 때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 조사를 했을 때 문재인의 지지율이 다소 내려간 상황이고요. 오늘 길거리미터 시즌2로 조사했을 때 이제 얼마나 양천구에서 지지율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이곳이 목동역 5호선 목동역 3번 출구인데요. 요 3번 출구 옆으로는 이게 목동 7단지입니다. 7단지 단지 외곽인데 거의 숲으로 되어 있죠. 공원 같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출구에서의 조사했을 때와 다소 이제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번 출구 쪽으로 오고 가는 양천 구민들과 또 이거 3번 출구 목동 7단지 이곳 양천 구민들 간에 어떤 지지율의 차이가 보여질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 지지하시면 한 말씀 하십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젊은 남성 응답자 문재인 한 표. 자, 1대1이 됐습니다. 1대1 상황. 지지하시면 한 말씀 하시면요. 지지자로서 한 말씀 안 하시고요. 자, 문재인 지지율 지지자 2대1로 앞서갑니다. 이거 오늘 자, 양천구가 말이죠. 양천구가 4.15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4.15 총선 결과 사전투표는 더불어가 이겼지만 당일 투표로는 그 미통당이 이긴 곳이에요. 자, 그런 곳에서는 대체로 길거리미터 조사를 했을 때 자, 문재인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곳인데 오늘은 일단 출발은 문재인이 2표, 박근혜 대통령 1표. 조금 문재인이 앞서 나갑니다. 자, 이곳은 7단지 자,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고요. 자, 남성응답자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지지하시는 이유 한 말씀. 자, 지지자들이 말이 없습니다. 말 없이 한 표 행사. 문재인 지지율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4명 중에 3명이 지지하는 곳. 또 오늘 또 기현상을 볼라나요? 자, 문재인을 지지하는가 박근혜를 지지하는가. 이거 여성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표. 자, 그럼 이제 3대2가 되네요. 자, 시작이라서 그렇죠. 시작이니까 아직 모릅니다. 더 가봐야 알겠습니다. 유튜브 시청해주신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에서 자유의 창 이 영상을 보셨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런 조사를 왜 하느냐. 자, 이 자유의 창 길거리미터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는 이유는 이제 선거 결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화조사 업체에서 나오는 그 여론조사가
정말 진실한 것이냐, 우리 민심과 부합하는 것이냐, 일치하는 것이냐 확인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죠. 자, 지난 이제 길거리 미터 시즌2 10번 조사를 해서 10번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네, 승리를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이곳 양천구 목동에서도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이제 이변은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곳 양천구 예상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많이 앞서갈 거로 예상하고 왔는데 현재로서는 3대3 네, 동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으로 길거리 미터 목동역 3번 출구. 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한 표, 여성표죠. 자, 이게 문재인을 잘한다 못한다로 물었을 때는 그 문재인 잘한다 쪽에 여성표가 몰려 있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같이 묻게 되니까 저 여성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네,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7월 21일입니다. 조사일자는 7월 21일.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말이죠. 웬만해서는 메이저급 언론에서는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는데, 중앙일보에서 인터넷판에 중앙일보에서 그 사전투표용지가 폐기물 처리장에서 폐기물 수집장이죠. 네, 시흥시에 있는 그 선관위에서 폐기한 폐기물 속에서 나온 사전투표용지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사전투표용지라는 것은 말이죠, 그 프린터기로 발급을 하는데, 그 사전투표 그 선거인 명부가 전산으로 운영이 되고, 선거인이 투표소에 왔을 때에 그 신분증을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사전투표용지가, 그때 발급되는 QR코드가 선거인이 왔을 때만 발급되는 건데 어쩌자고, 네, 쓰레기장은 아니죠. 네, 그 폐기물 처리장, 그 폐기물 수집장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전투표용지는 도대체 어디서 발급된 거냐,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발급된 거냐. 그게 부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발급돼서 중앙선관위 사무실로 온 거냐, 아니면 중앙선관위 사무실에서 프린터기를 넣고 발급한 거냐, 이제 그걸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는 모르겠답니다. 자기네는 우리는 모르겠다. 아마도 다른 사건 같았으면은 그 수사권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막 조사를 할 텐데, 어쩌자고 선관위가 조용합니다. 네, 자기네는 모르겠다. 그럼 모르겠다고 나서 그냥 오리발 내밀면 그만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이제 신경 써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사전투표용지를 그렇게 어디서 함부로 발급할 수 있는 거냐? 자, 이번에 여성답자요? 아니에요. 네. 길을 막고 물어보라 길거리 미터. 네. 목동역 3번 출구를 막았는데요. 나빠요. 네, 고맙습니다. 나빠. 자, 이번에 또 남성답자가 준비 중이고요. 여기다, 그건 여자, 남자는 파란색 스티커를 붙여요. 아니, 그건 여자. 파란 걸 붙이셔야 돼요. 네. 남녀 구분해서 붙이는 거예요. 자,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 자, 네, 처음에 이제 문재인이 3표로 앞서 나가다가 3대2였다가 지금은 이제 6대3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천구 목동역 3번 출구입니다. 한쪽이 어디예요? 이제 지지하는 분으로 박근혜 지지나 문재인 지지나.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잠깐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앞서갑니다. 목동역 네 3번 출구 목동 7단지 옆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019년도에는 목동역 1번 출구 쪽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 파란 건 남자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네, 제가 이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붙일 때는 감사합니다, 뭐 문재인 쪽으로 붙일 때는 안 한다, 뭐 이런 항의도 있던데, 네, 뭐 붙이고 난 다음에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뭐 네, 양쪽에 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쪽으로 지지적 저도 감사하고요. 네. 근데 이제 마음이 가는 쪽으로 이제 그런 뭔가 네,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오겠죠. 네. 네, 다시 한번 그 참고로 부여에서의 부여 사전 투표용지, 그것이 중앙선관위의 그 폐기 처리물 통해서 시흥시 그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러죠. 네, 단 한 장인데 그까짓 게 뭐가 문제냐 그래요. 단 한 장인데 그 단 한 장이니까 선거에 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전투표용지가 프린터기만 있으면 출력이 가능한데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동일한 프린터기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그 중복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했잖아요. 네, 주로 이제 해커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 해커가 아니라 그 중앙선관위 폐기물 속에서 사전투표용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일단 발견된 거는 단 한 장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단 한 장이 아니고 더 많은 양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한 장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수량을 얼마든지 출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결코 그 한 장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단 한 장의 사전투표용지가 중복 발급됐느냐 아니면 부여해서 발급된 것을 누군가 중앙선관위 쪽으로 가져온 것이냐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는 분명히 이제 그 사전투표 QR코드를 읽어보게 되면 그 QR코드에 고유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고유번호가 000하고 5000 몇 번이 있는데 이제 그 번호를 확인해서 그 번호를 확인하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용지 발급 전산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사전투표용지 발급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전혀 이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몰라요. 네. 그런데 그 사전투표용지 발급 전산 프로그램을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 거기 어떤 비리가 있는 건 아니냐, 또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고 있는 거냐,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소수만 알고 있고 우리가 잘 할 테니 국민들은 믿어라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QR코드가 도대체 어떻게 발급되는 건지, 이게 현재 사전투표용지는 QR코드를 발급하고 거기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를 하는 부분 때문에 가짜 용지를 얼마든지 발급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번에 부여에서의 투표용지가 선관위에서 그 기표되지 않은 용지가 발견된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사전 투표에서는 더불어가 당선, 그 다음에 당일 투표에서는 미통당이 당선, 그 4, 5일의 시간을 두고 국민들의 민심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의혹을 제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볼 때는 이 부정선거 시스템 말이죠. 여러 단계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여러 단계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이 범죄를 완전 범죄로 하려면은요, 그 많은 참여자들이 아주 물 흐르듯이 아주 순조롭게 잘 돌아가야만 들통이 안 나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뭐 시계에 그 나사나 아니면 그 시계 하나가 돌아가더라도 그 톱니바퀴들이 그 톱니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시계가 멈추는 거예요. 부정선거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이제 전체가 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이제 막으려는 우리 국민들 같으면은 그 중요한 그 톱니바퀴가 어디냐, 어디가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부정선거 시스템이 멈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관심 갖는 것이 투표용지를 바꿔치려면 반드시 봉인지를 손을 대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 그 가짜 용지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QR코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QR코드를 파보면 뭔가 나온다 해서 제가 이제 파다 보니까 이제 선관위로부터 밉보여가지고 이제 고발도 당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아무튼 이제 그런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를 마음대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안 잡혔으면 다음번에는 잡히게 되어 있어요. 네. 부정선거를 한다고 해서 계속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심을 갖는 국민들이 의심스러운 부분을 더 많은 국민들이 확인을 하고 또 이제 감시를 하게 되면 이제는 잡히게 돼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
이제 다음 선거를 하기 전에 이제 뭐 나라가 이제 절단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초조해지는데, 아무튼 뭐 이제 중국에서 나라를 먹든지 말든지 어쨌든 우리가 부정 선거에서만큼은 이제 시간에서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진실된 지지율, 지지율에 길거리에서의 진실된 지지율에 맞춰서 네, 선거 결과 나오길 바라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표도 여성표도 네, 두 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응답자가 2명이 또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그 중앙일보에 나온 그 부여에서의 사전투표 빈 용지가 그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는 그 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열받는 것 같습니다. 실먹금으로 길거리 미터 양천구 네, 목동역 3번 출구. 자, 자유의창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표가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표. 네, 저는 사실 우리 여성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조사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여자가 여자로서 뭐 시기 질투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조사해보니까, 네, 여성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주변을 잠시 보여드리면 좀 소란스러운 대로변이고요. 자, 네. 이곳이 사거리죠. 네, 사거리. 목동역 사거리. 여성표입니다. 빨간 스티커가 있고요.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한 표 지지입니다. 자, 이곳은 네, 목동역 3번 출구인데요. 우리가 2019년도 9월 23일 날 목동역 1번 출구에서 조사할 때는 약 146명의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자, 이곳은 이제 3번 출구. 네, 조금 이제 분위기는 다른 곳입니다. 현재까지 네, 박근혜 대통령 총 12명. 네, 12명이고요. 12명. 그 다음에 문재인 3명. 자, 12대 3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입니다. 자, 지지하시니 한 말씀, 떨어졌다. 다시 드릴게요. 자, 지지하시니 할 말씀만 하시면요. 누구요? 문재인을 지지하시니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한 표 보시겠어요? 파란색. 네. 자, 젊은 여성은 사랑한답니다. 네. 내가 원하는데 그렇죠. 저 지지자들요. 자, 지지하시니 한 말씀이요? 됐어요. 됐어요. 네. 자, 지지자 두 분,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자, 그래서 5표까지 늘어난 문재인 지지율. 안내판에 이 목동역의 출입구 위치를 보여주는데, 자, 출입구는 번호를 붙일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목동역에는 총 8개의 출입구가 있네요. 그 중에서 우리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3번 출구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3번 출구 오른쪽으로는 목동 7단지가 있습니다. 응답자요. 파란색으로 붙이시는 거예요. 자, 지지하시는 분한테 붙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다시 한 표 늘었습니다. 자, 이제 또 막간을 이용해서 보고 드릴 사항 하나 있습니다. 그 7월 4일이었죠. 그때 7월 4일날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뭐라 그러나요? 그 고물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뭐 폐기물 수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폐품 수집상. 네, 폐품 수집상들의 차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쫓아가 보니까 어떤 차량은 그 독산동 쪽인가요? 네, 시흥대로 그 금천구의 고물상으로 가고, 또 일부는 시흥시 그 과림동에 과림저수지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을 이제 양쪽으로 쫓아갔는데, 저도 그날 그 시흥대로 네, 독산동 쪽에 시흥동 쪽에 고물상을 찾아가 봤거든요. 가 보니까 네, 그 고물상의 출입문 밖에는 모의 투표용지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지하는 분, 네, 고맙습니다. 여성 응답자, 네. 자, 박근혜 또 늘었고요. 그 고물상에 가보니까 이제 먼저 와 계신 분들이 있었고, 그날 제가 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모의 투표지라는 거를 이제 선관위가 이제 출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후보자 이름도 이제 뭐 임의로다가 뭐 백두산이니 뭐 한라산이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당 이름도 임의로 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모의 투표용지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는 세절을 한차놓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란듯이 내놨어요. 아주 보란듯이. 그런데 그 고물상 안으로, 출입문 안으로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날 그 고물상의 여직원이죠. 여직원인데 아주 우아한 여직원이 아주 입이 이제 거칠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절대 못 들어가게 하면서 막 시비를 걸고 했는데, 그 안에는 세절된 그 뭔가 종이 서류들의 세절된 종이 서류들이 아주 가득히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서류는 세절했고, 보여줘도 되는 거는 이제 세절을 안 한 상태로 이제 고물상에 넘겨준 거죠. 그런데 어쩌자고 이제 그 시흥시에서는, 관인저수지의 고물상에서는 이제 뭔가 볼만한 서류들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와 관련된 서류가 나왔어요.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이제 선관위가 저를 고발을 하면서 이제 만든 문건이에요. 근데 그 문건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 문건을 찾은 분들은 이제 놀란 거죠. 이건 민간인 사찰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졸지에 이게 자유의 창 김재용이 아니라 그 민간 사찰된 김재용으로 이제 소문이 나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문건에 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저도 이제 통화 내역에 대해서 조회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통신사에 이제 확인을 해본 거예요. 통신사에다가 누가 언제 내 그 통화 내역을 조회했느냐라고 제가 통신사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통신사 직원 하는 말이 조회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저한테 내어줄 누가 조회를 했는지 전혀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내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신청하고서 한 일주일 이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알려준다. 그래서 가보니까 조회 내역이 전혀 없대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 선관위는 어떤 거예요? 통신사도 모르게 조회하는 수단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문건이 거짓으로 작성된 허위 문서여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그래서 통신사에다가 저의 이제 발신 통화 내역을 신청을 하고, 또 우리 이제 박용순이라는 분이 또 그 본인 그 통신 거래사에서 통화 내역을 조회한 걸 맞춰보니까 대략 그 통화 횟수가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까지 다 포함해서 36건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박용춘이라는 분도 문자까지 다 포함해서 통화 문자까지 다 합하면은 한 83건인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은 이제 한 120건은 되는지 한 건 부족한가 이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거의 정확한 내용을 그 문건에 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 문건이 허위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관위가 조회한 내역이 통신사에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거? 자, 선관위는 우리 국민들 모르게, 통신사도 모르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남성응답자요. 남자들은 파란 걸로 붙이는 거예요. 좋아하는 분, 지지하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침없이 한 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민간 사찰이라는 그 문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가운데, 선관위가 이거 뭐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구나. 그 수사권을 이용해서, 그 선거 범죄와 관련된 수사권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무작위로 사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저 같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선관위로부터 두 번인가요? 세 번을 고발을 당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고, 그 중에 한 건이 이제 집행유예로 끝난 사실이 있죠. 벌금 250만 원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저는 선거 범죄인 이렇게 이제 오인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뭐냐면 QR코드에 관련된 거예요. 그 QR코드가 개인정보 관련이 있다 없다. QR코드 개인정보 관련이 있다. 한 표요. 고맙습니다. 남성응답자 지지하는 분에게요.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 자, 이곳에서도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선관위가 QR코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QR코드가 과연 이제 개인정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밝히려면 어떻게 돼요? 그 선관위의 그 서버죠. 전산 뭐라 그럴까요? QR코드 발급 시스템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유죄 판결을 했던 그 판사는 그게 이제 인천지법의 임정택 판사인데 그 범죄 사실을 확인 안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QR코드 발급 시스템 그것이 오픈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또 여성 응답자요. 감사합니다. 네, 꼭 붙이고 가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지 한 표, 여성표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 범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핵심이 되는 QR코드 발급에 과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프로그램을 확인해야만, 그 소스를 공개해서 확인해야만 범죄 사실이 확정이 되는데 범죄 사실 확인 없이 유죄 판결에서 굉장히 제가 억울해하고 있는 그 판결이 그 벌금 250만원, 네, 그걸 통해서 그게 허위 위계였고 그로 인해서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 네, 그런 판결이었는데, 네, 아니요, 빨간 건 여자고요, 파란 건 남자로 붙이는 거예요. 남자는 파란색으로 붙여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뭐 지지하는 분한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네, 파란색, 빨간색 남녀 구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한 표셨군요. 고맙습니다. 또 남성 응답자요. 고맙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저와 관련돼서 민간 사찰 선관위 문건에서 이제 보고를 드리는 가운데 네, 응답자들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뭔가 멘트를 하고 있을 때 응답률,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제가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졸지 이제 선거 범죄인으로 소문이 나 있고, 네, 네네, 감사합니다. 남녀 구분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거침없이 또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 이곳은 7월 21일 목동역 3번 출구, 네, 목동 7단지 바로 옆입니다. 네, 아무튼 좀 길게 제가 멘트하는 가운데 응답자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선관위가 이제 저를 고발해가지고 그 벌금형 250만원 집행유예 1년으로 결론난 그 사건, 저는 이제 그게 뭐 억울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그 선거 범죄와 관련돼가지고 선관위가 이 수사권 갖고 있는 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번에 이제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이렇게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이 선관위가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는데 이 수사권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에 의혹을 제기하는, 선관위가 이 부정선거에 뭔가 관련돼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괴롭히는데 이 선관위가 수사권을 이용하는 게 아니야 이거죠. 네, 그 수사권을 남용을 해서 현재 국민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뭔가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 또 선관위, 각 지역 선관위 뭐라 그러냐, 선관위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어요? 그거는 또 그 법관들이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법관들도 결국에는 부정선거의 의혹이 선관위에 있다 하게 되면 그 책임이 그 법관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선거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법원으로 갔을 때 이게 온전한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게 뭔가 이제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관위의 그 수사권은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단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본인들이 수사권을 갖게 되니까 그 국민들, 마음에 안 드는 국민들, 자신들의 의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 선관위의 범죄에 의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괴롭히는데 그 수사권을 활용하고 통신 내역도 마음대로 조회하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지지. 감사합니다. 자, 길을 막고 물어보라 길거리 미터. 네, 7월 21일 조사. 전화조사 업체 결과가 못 믿어서 거리 나와 직접 조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자유예창 채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곳은 목동역 3번 출구요. 자, 이쪽에 조사판 이쪽에 있습니다. 여성표고요. 자, 저 지지하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또 지지 한 표 늘었습니다. 자, 또 최근에 이제 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자살을 하면서 이제 그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제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자, 타살일 경우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고, 그 원인으로서 이제 자꾸 들고 나오는 문제가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를 가지고 대립을 했다. 네, 그래서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린벨트를 풀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 이제 박원순의 입장이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익을 보는 측에서 방해가 되니까 이제 박원순을 제거한 것이 아니냐니 그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내곡동에, 서초구 내곡동에 그 임야 지역입니다. 임야를 한 250억에 사들인 그 우람건설이 있습니다. 우람건설. 네. 그 사장은 아마도 이수영이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회장인지 사장인지. 아무튼 250억에 사들인 내곡동 그 산이, 임야가 만약에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면 완전히 로또죠. 네. 아마 20배, 50배 막 이렇게 몇십 배로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보게 되는 쪽이 있어요. 그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는 쪽은 이제 뭐 핑계 대는 것이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최근에 우람건설이라는 곳에서 250억 주고 산 그 땅은 이제 대박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땅을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쪽이 누구냐 이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거 느닷없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 뭐 풀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데 참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게 무슨 뭐 국토교통부 장관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네, 여론조사. 네. 자, 여기다 붙이시는 거예요. 스티커로, 빨간색 스티커를 드리면 여자들은 빨간색으로 붙이는 거예요. 아, 뭐 하냐고요? 네, 정확한 여론조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길거리 민심을 확인해 보면요, 우리 국민들의 현재 특징은 뭐냐면 대체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에 뭐 문재인을 지지하냐 박근혜를 지지하냐 이런 문제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2016년도 말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분위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촛불 집회라는 게 실체가,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게 어쩌면 이제 저 중국 공산당이나 아니면 저 북한 노동당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감옥에 계신 지 벌써 한 3년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3년 동안 3년이 넘었나요? 네, 17년, 18년, 19년. 네, 3년이 넘었죠. 이제 4년이 되어 가는데, 이렇게 감옥에서만 4년인 분이 거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지를 조사해보면 문재인보다도 인기가 더 높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탄핵 당시에는 뭐, 최소한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속아서 지지하지 않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다시 지지하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변치가 않았을 거예요. 그대로일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은 어떻게 된 거다? 네, 중국 공산당이나 아니면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네, 지지하는 분한테 선택하는, 지지하는 분. 네, 잘하는 분. 누구를 선택하냐? 문재인이냐, 박근혜냐? 네, 고맙습니다. 당연히 이거죠.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네, 우리 젊은 여성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표.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거리에서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의사표현을 안 해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2016년, 17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도 여성표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대체로는 무관심하고 부끄러워하지만 의사표현을 하게 됐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갖는 사건이 뭐냐면,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움직임을 눌렀습니다. 네, 밟았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미국에서는 11월 달부터, 네, 11월 달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아주 중요한 조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원들을
추방한다, 추방해야 한다 하는 그런 대통령령에다가 서명하기 직전이다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요. 저도 굉장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 북한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워왔던 게, 저 김정은과 대화를 잘 해왔다. 김정은을 잘 다뤄왔다 하는데, 그 잘 다뤄왔다는 것을 산통을 깨버리는 게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LBM이나 ICBM 그런 시험 발사를 하게 되면, 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완전 초를 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전선거를 이용한 부정선거를 좀 걱정했거든요. 특히 이제 우편투표가 이제 사전투표로 이루어질 경우에 거기에 부정선거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 네, 그걸 우려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를 하려는 시도하려는 그 주에 대해서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부정선거 조직을 깨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원들을 미국에서 추방하겠다 하는 것은 이게 아마도 부정선거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부정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를 세력 중에는 중국 공산당원들이 있거든요. 그 중국 공산당원들이 빠지게 되면 아마도 부정선거 조직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사가 빠지는 거예요. 네. 뭔가 톱니바퀴 하나가 빠진다고요. 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중국 공산당원들이 미국에서 추방이 되면 부정선거 조직들이 와해된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중국 공산당원들 추방하는 그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령은 아주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성답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표도 한 표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늘어가는 한 표 한 표. 그렇게 응답률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 국민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길거리 미터 조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응답을 한다고 한다면은, 네,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 쪽으로 지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 네, 그것이 길거리 민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길거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전화조사 업체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화조사 업체나 길거리 미터 조사나 사실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현상, 아주 요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지하는 분한테요. 자, 길을 막고 물어보러 길거리 미터. 네, 박근혜 대통령 또 한 편 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미국이 만약에 정상화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저 중국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사실 중국이 현재 거의 백기 드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제 친중 세력들, 우리 대한민국의 친중 세력들도 아마도 이제 정신을 차릴 겁니다. 정신을 차리거나 아마도 이제 걱정이 되겠죠. 또 여성표요? 잠깐만요. 제가 또 직접 나눠드립니다. 자, 드리세요. 하나, 저기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여성표요. 자, 지지하시니 한 말씀만 해주면. 자, 네? 드물게 이제 우리 문재인 지지자 한번 나오는데, 왜 지지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으세요. 아, 멋있어요. 네, 아주 젊은 여성인데, 네, 너무 멋있대요. 아, 참. 네, 이럴 때 우리 그러죠. 어우. 자, 여성답자. 차는 적방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이거 사진 찍는 거요? 네, 요걸 판을 찍는 게 판만. 얼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얼굴 찍으면 안 되는데. 안 찍어요, 네. 아니, 붙이세요. 안 붙여요? 네네. 보기. 자, 파란색 스티커가 붙습니다. 길을 막고 물어보라 길거리 미터 7월 21일 조사.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도 드릴까요? 네. 자, 좋아하는 분, 지지하는 분한테 붙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표가 늘었습니다. 자, 이 조사는요, 네, 문재인이 잘하냐 못하냐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진실이었느냐, 네, 사기 탄핵의 진실을 알아가는 조사이기도 합니다. 자, 길거리 미터 시즌2, 네, 양천구 목동역 3번 출구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뜬구름 잡는 얘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했는데 이 탄핵당한 사실은 말이에요. 이게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우리 이제 국가에는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이게 언론인 또 내지는 뭐 우리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 이런 곳에서 또 그다음에 사법부, 네, 그 판사들 얼마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런 일부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그 맛을 잃게 되면 네, 고맙습니다. 또 여성답자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일부 그 언론인들이 매수되거나 아니면 우리 국가를 배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관심하거나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민초라고 표현합니다. 그 민초들의 그 속성이 국가 일에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론 기관의 그 농간에 우리 국민들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설마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저 양아치들 말로는 이제 담근다 그러죠. 우리 대통령을 담가버린 거예요. 이 대통령을 담가버린 사건이 16년, 17년에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저는 알고 싶어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정말 진심이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거리에서 좀 확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참 이거 조사하려면 이거 한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거 어려운 작업인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뭔가 객관적으로 보여줄 만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들이 별로 안 보여요. 네. 어디엔가 의존하려고 하고 네. 누군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 보는 거죠. 예, 길거리 미터가 그래서 나선 겁니다. 또 이번에 남성답자 네, 파란색 스티커 붙겠습니다. 자, 지지하시는 분에게 한 표 행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한 표 붙이는 것도 보니까 나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이거 붙일 때 뭐 누가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분도 있고 내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얼굴 드러내놓고 몇 시간씩 조사하는데 그에 비해서 잠깐 붙이고 하는데 누가 보겠습니까? 네, 용기를 좀 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네, 지지하시는 분에게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 표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이제 뭐 우리 젊은 층이죠. 우리 젊은 층은 이런 조사에 응답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네, 관심 자체가 없어요. 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이게 우리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국가 안보의 문제. 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이런 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참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네, 뭔가 안보 의식이 없는 거죠. 그 반면에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들은 중국의 위협이 무엇인지 네, 정말 심각한 안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중국이 거의 미국에 도전했다가 이제 계속 깨져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국 공산당원들 미국에서 추방하는 그런 대통령령이 발효가 되면 아마도 공산당 당원에서 이탈하는 당원을 탈당하는 당에서 탈당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인데 저 뒷모습만 보입니다. 저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길거리미터 시즌2 조사한 이래로 좀 달라진 풍경이라고 하면 여성들의 표가 문재인의 지지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지지로 옮겨졌다는 거, 그리고 또 젊은 여성들, 우리가 흔히 젊은 여성들 오늘 지지자들 중에 한 명이 있었지만 사랑합니다 했던 그런 분들, 흔히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좀 이제 달라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응답자고요. 문재인 이제 지지하시는 한 말씀. 됐어요? 네. 자, 문재인 지지자들 대체로 이제 제가 인터뷰를 시도해 보는데 인터뷰하기 어렵습니다. 네, 남성응답자 파란 스티커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합표.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응답자들 중에는 조금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이 더 많고요. 네, 우리 젊은 국민들은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경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네, 잘 몰라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응답 남성표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정치 문제가 곧 경제 문제입니다. 네. 네, 뭔가 줄을 잘못 선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중국 쪽에 줄을 섰는데 이게 완전 줄을 잘못 선 거예요. 이게 미국 쪽으로 줄을 서야 되는데 저희 친미로 가야 될 거를 이제 친중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경제가 곤두박질 친 건데 그런 과정을 잘 모르는 거죠. 그 관련성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왜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이제 잘리면 잘렸는가 보다 뭐 이러는 거죠. 네. 자, 이제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고 학력도 높아지고 굉장히 똑똑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뭐예요? 뭐 별로 똑똑하지 않으니까 헛똑똑이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런 게 우리 국민들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제가 냉정한 평가를 좀 해봅니다. 네, 현재 3번 출구를 통해서 목동역 3번 출구를 통해서 퇴근 인포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 현재 이 문재인 박근혜만 적혀있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이 조사에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의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성초 감사합니다. 네, 한편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박근혜냐 문재인이냐 이 단순한 이 문구만 보고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문제를 인식해야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문제. 자, 우리 국민들 이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그 탄핵은 사실 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노동당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 북한 노동당이 원하는 대로 가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속아서 선동당해서 이제 그때 그 분위기에 휩쓸렸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잘 모르거나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해서 그런 건데 그 멍청함이나 모르는 그 무지도 어떻게 보면 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통렬한 자아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 국민들의 각성이 있어야만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런 문제를 모르고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겠다 하면 그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이게 큰 강으로 흘러서 나중에 바다로 가는 그런 비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시궁창으로 갑니다. 네, 시궁창으로. 그런 사실들을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빨간색 스피커고요. 여성답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많은 인파가 지나가지만 이제 정말 가뭄에 콩나듯 그렇게 응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이 대한민국은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야만 정상화된다 하는 말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 거죠. 본인이 스피커를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 어디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지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많은 응답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여기 3번 출구 앞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조사판만 보고도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문재인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구나 하는 것만큼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판을 이제 세워두면 세워둘수록 정말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 네, 그 법원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죄로 30년형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20년형 징역형 선고받은 그 감옥에 3년 이상 계신 분이 오히려 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있구나 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 스티커 감사합니다. 자, 이런 한 표 한 표를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사는 뭐냐? 이제 석방하라는 겁니다. 네. 요번에 검찰이 뭐 다시 상고를 하면서 20년형의 불만이다. 검찰이 그러는 거죠. 20년형이 불만이다. 더 선고해야 된다 하면서 검찰이 상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10년 깎아준 게 뭐 불만이어서. 네, 그 검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이제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 석방을 위한 사면이니 뭐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대법원에 가서 형이 확정되고 난 이후 12월 달에 가서 뭐 이제 석방을 한 해 만에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뭐 사면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제가 봐서는
절차를 모르는 뭐 그런 주장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그 길에 있습니다. 민심, 2명의 민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거 띄어서 여기다 붙이고 싶어. 아, 그런 마음이요. 네. 이쪽 문재인 지지자 것도 떼서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붙이고 싶은 마음. 자, 이런 국민들의 마음. 자, 여성들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문재인의 그 단독 후보로 놓고 잘한다 못한다를 조사했을 때는 여성들이 문재인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지지하는 표가 많았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비교해놓고 보니까 여성들의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곳은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목동역 5호선 목동역 3번 출구고요. 오늘 조사일은 7월 31일입니다. 한 10분 정도 더 조사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응답률은 그 2019년도 1번 출구에서의 조사에 비해서는 응답률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별로 이렇게 호감이 안 가는 그런 조사 내용을 들고 거리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한번 시작한 이상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보호하겠습니다. 빨간 스티커 붙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이 100명이면 99명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한 표 행사 젊은 여성표요. 자, 100명 중에 99명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지하철 탈 때 마스크 안 하면은 지하철을 못 타고, 또 집회 시위도 마음대로 못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감염병 때문에 감염병에 의한 계엄령 상태에 있는 나라죠. 대한민국은요. 감염병에 의한 계엄령 상태. 자,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이 감염병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받고 있는 겁니다. 감염병에 의한 계엄령 상태. 이거 참 그런 나라 상태입니다. 자, 이번엔 또 빨간색 스티커입니다. 길을 먹고 물어보라 길거리 미터. 네, 7월 21일 조사. 네,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한 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또 한 표가 늘었습니다. 이제 한두 명 더 조사를 받아보고 이제 뭐 조사를 마칠 텐데요. 자, 이게 이제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아주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여름철에 말이에요. 여름철에 이게 폐렴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게 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이제 의심을 하는데, 그 의심 대상이 이제 중국 공산당 간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 문제를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공산당원들이 미국 내에서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의심을 저도 해보는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원들이 추방이 되면 어쩌면 미국 내에서는 바이러스 문제가 많이 가라앉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 여름철에 이게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확산이 된다 하는 것을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이게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계속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계속 그렇게 의도한 대로 유지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바이러스는 어떤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은 이제 퍼질 만큼 퍼졌고, 그래서 사실상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면역력이 있는 분들은 그냥 살아남는 거고요.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 희생될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태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국민들은 각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뭐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또 예배 행위를 금지하고 이렇게 뭔가 헌법상의 권리를 막 침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뭔가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응답자 빨간색 스티커 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지 한 표. 네. 자, 이제 이 표를 마지막으로 조사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자유애창 시청자 여러분, 정말 조사하기 힘듭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거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남성표 한 표 감사합니다. 네. 자, 클로징 멘트를 하는 가운데 남성답자 네, 박근혜 탱에 한 표 더. 자, 이제 우리 국민들 정말 이제 통렬하게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 탄핵했던 부분, 우리가 사기에 선동당해서 네, 사기로 대통령을 탄핵했던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뭔가 자아 비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당시 뭐 최순실이 어쩌고 저쩌고, 네, 그 다음에 뭐 청와대 내에서 북한을 버리고 안 버리고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서 괴벨스의 선동 이론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했던 우리 국민들, 정말 그 사기 탄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거리에 나와 보면 우리 젊은 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뭔가 대한민국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들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마치 소가 닭 쳐다보듯 한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정말 그러고도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래도 양천구에서 네, 길거리미터 조사에 협조해주신 우리 양천 구민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영상 함께 해주신 우리 자유회창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한 분 더,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직접 붙이셔야 돼요. 직접 붙이셔야 돼요. 네, 대리는 없습니다. 투표권 행사에 대리는 없습니다. 부정투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요 표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과에 합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유회창 7월 21일 양천구 목동역 3번 출구에서 조사였습니다. 길거리미터 시즌2 양천구 목동역 3번 출구 앞에서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21일 조사였고요. 총 응답자는 55명입니다. 그 중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는 48명, 87.27% 되겠습니다. 87.27%고요. 그 중에 남자는 19명, 여자 응답자 29명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자는 총 7명이고요. 12.73% 되겠습니다. 12.73%. 남자 5명, 여자 2명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7월 21일 길거리미터 시즌2 양천구 조사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